네, 투자에는 투는 시작합니다. 저희가 어제 변압기 관련주 투눈에서 다뤄드렸는데요. 오늘 관련주들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특히 LS, 일진전기 두 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장에서 두 자릿수 급등 보여줬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투자해눈이 다음 날 오를 섹터를 적중했습니다. 한 발 앞서가는 투자해눈, 투눈과 함께 오늘 오후장과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해눈 투는 오늘은 윤혜림, 온니윤 컨설팅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투자해눈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가는 섹터만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오늘 그래도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해눈 투는 첫 번째 주제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상한가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영민한 투자에서도 언급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선익 시스템 상한가, OLED 제조 핵심 장비인 증착기를 중국 BOE에 공급했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급등한 것 같은데 이 이슈 자체가 어쩌다가 상한가까지 가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선익 시스템이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건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좀 선익 시스템의 이제 이 최근 대규모 해외 수주 영향을 좀 오늘 강력하게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뜬 기사에 의하면 이제 중국 최대 이 디스플레이 BOE가 이제 증착기 도입을 추진한다. 조금 이 파급력이 굉장히 크게 반응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6세대의 이 OLED 증착기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중에서 이 OLED 공정 핵심 장비이자 이 첨단 기술인 8.6세대 이 증착기를 양산 라인에 적용하는 것이 최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장비 산업에 전반적으로 오늘 좀 크게 남을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8.6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이제 처음으로 시도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6세대로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이 OLED 패널을 만들었었는데 뭐 노트북이나 이 모니터에 적합한 이 중형 크기 OLED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8.6세대가 이제 도입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첫 스타트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의 BOE가 함께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기술에서 이제 만든 이 증착기 8.6세대 공정에 사용되는 것이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8.6세대 증착기 상용화가 이제 된 곳이 일본의 유일하게 캐논토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OLED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75% 가까이 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선도국이지만 이제 증착기는 여태까지는 전적으로 외신에 의존을 했었습니다. 캐논토키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 증착 장비 업체가 이제 일본 기업의 독식을 깨고 좀 경쟁을 통해서 조금 시장이 양분화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뿐만 아니라 이 삼성 SDI 중국의 우시 법인에서도 이제 624억 원 규모의 또 디스플레이 연구용을 좀 장비를 수주했다라고 해서 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8.6세대 증착기의 약간 선두주자처럼 국산화의 선두주자 같은 느낌인가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나라는 OLED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선도국이잖아요. 그런데 자료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보죠. 작년 하반기에 유비리서치 코멘트를 보면요. 2025년 기준으로 스마트폰 OLED 출하량 전망을 보면 중국이 한국을 앞설 것이다 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25년 보면 이 중국이 한국을 앞섭니다. 이건 뭐 전망치니까 사실 이대로 흘러갈진 모르겠지만 과거에 LCD 시장에서도 중국의 저가 공세로 우리나라가 좀 많이 허둥지둥했던 때가 기억이 또 나요. 그래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 경쟁에서 우리가 앞서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OLED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기술과 품질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정말 선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이제 이 양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보지 못하는 지금 현실이 계속 어떠한 산업에서도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술 품질 당연히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사실 수요 확대는 이제 뭐 지금부터 계속해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물량 자체를 비교를 할 수가 없고 또
자본도 열심히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현재까지는 이 우리나라의 기업의 제품의 우수한 기술력과 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었죠. 하지만 이 자본 투자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좀 침탈이 이어진다면 좀 향후 시장을 우리나라가 좀 내어줄 수도 있다. 조금은 좀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OLED 시장의 이 규모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23년 같은 경우에는 한 23조 그리고 올해는 32조로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2030년까지 봤을 때는 시장 규모가 약 220조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이대로는 질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앞서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 업계가 작년 한 2분기부터 $20 이하의 이제 저가 플렉서블 이 OLED 패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저가 스마트폰도 지금 대거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가 한 30.6% 수준의 점유율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업계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공급이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제 애플과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유율을 더 끌어올리기는 여기서 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의 OLED 업체인 이제 JOLED가 파산을 하고 이제 뭐 우리나라, 중국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품질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또 애플 같은 이런 주요 고객사가 이제 계약을 좀 취소를 하면서 이제 폴더블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품질 측면에는 조금 이런 경쟁 우위에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이제 고급형 제품들 그리고 이제 중소형 폴더본에 사용하는 제품들 좀 이쪽 위주로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술력 아직 굳건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간 OLED 시장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뭐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다 실적이 부진했고요. 근데 이번에 OLED가 탑재된 신제품을 애플이 출시한다고 합니다. 자료화면 보면서 한번 살펴보죠. 다음 달 7일에 애플이 온라인으로 스페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과거 이벤트들을 보면 이벤트 할 때마다 신제품을 이렇게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5월 이벤트에서 이 OLED를 탑재한 신형 아이패드 프로 모델을 공개할 전망이라고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동안 애플의 부진으로 디스플레이 업계가 좀 상당히 부진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애플의 신제품이 OLED 업황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또 특징적인 게 지금 네. 애플의 아이패드가 무려 18개월 만에 이제 신제품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워낙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애플 이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 모델과 에어 모델 이렇게 두 가지를 출시를 하고 있는데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선명한 OLED 속도와 그리고 더 빠른 MCU 칩을 탑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에어 모델 같은 경우는 한 12.9인치의 화면에 옵션을 조금 추가해서 이제 새로운 조금 프로세서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제 아이패드에 OLED를 탑재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LCD를 탑재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OLED 패널의 장점이 이제 가볍고 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패드의 전반적으로 좀 무게와 두께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제 전량 공급이 대거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폰에 적용되지 않던 새로운 기술들을 대거 채택했기 때문에 뭐 이번 이제 아이패드 출시가 이제 태블릿계의 OLED 패널 시장 확대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하반기에 우리 대형 스포츠 이슈인 파리 올림픽을 또 앞두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슈에 의해서 또 TV 판매량도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이제 IT 제품 사이클이 다시 도래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실적 향상을 좀 견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OLED를 활용한 첫 번째 아이패드고 그리고 파리올림픽으로 또 TV 매출도 증가할 거기 때문에 OLED 시장 전망 괜찮게 봐주셨네요. 그러면 이 OLED 섹터 내에서 탑픽주가 뭘까요? 사실 지금 주도 섹터는 아니다 보니 네.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우하향하는 곡선을 좀 그리고 있어서 뭘 꼽아볼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제
상반기에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개선되면서 좀 증가할 것 같아서 그 중에서도 이제 덕산 네오룩스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북미의 이제 스마트폰 물량도 일부 감소를 했고 또 보급형 갤럭시인 A 시리즈가 이 OLED 판매 호조의 좀 1분기 실적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이제 보급률이 낮은 이 아프리카가 한 51%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71% 정도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실적 확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았습니다. 네. 한 43,000원 정도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35,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덕산 네오룩스 OLED 섹터에서 탑픽주로 다뤄주셨네요. 목표가 잘 참고해서 전략 짜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투자의 눈 투는 두 번째 주제도 열어보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네, 20년 만에 돌아온 초호황기, 조선업을 뜻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SD 한국조선해양 등등 오늘 조선주가 상당히 강하고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그제도 강했고요. 소리 소문 없이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는 조선주입니다. 이 강세 배경이 좀 궁금해요. 왜 이렇게 조선주가 좋은 거예요? 지금 시장이 안 좋은 환경들이 조선주에는 되게 좋은 환경들이 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이 이제 반사수혜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 이제 중국의 조선 해운 산업에 대한 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착수한다라고 최근에 기사가 떴었죠. 그래서 만일 이 사태에서 이제 항만 이용 수수료 부과 방안이 도입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중국산 이 컨테이너사의 영업이익률이 한 5% 정도 하락을 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해운 시장이 이렇게 불투명해지면 중국 컨테이너선 운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대중국 제재가 확대되고 있고 사실 이제 미국에는 조선업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효성이 크지는 않겠지만 뭐 보조금이나 이제 세금 지원 등이 조금 이제 중국의 저가 공세에 줄어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반사수혜를 보는 우리나라 조선업에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지금 1위를 차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제치고 이제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계속 좋은 모습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뭐 신조선가도 연일 지금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어서 선박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선 업황에 대한 판단 지표가 이 신조선가 지수잖아요. 네. 뭐 이 측면에서도 좋고 그리고 사실 달러 강세가 우리한테는 조금 악재인데 조선업에는 또 호재이기 때문에 네. 이제 사실 선박 수주 금액이 이제 달러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강달러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계속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신조선가도 상승하고 달러와 강세에 또 수혜를 입을 수 있고 미중 무역 갈등에도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조선주 호황기 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과거 우리 조선업 호황기도 좀 살펴볼게요. 한 2004년부터 2007년을 초호황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료 한번 보시면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지금은 하나오션이죠. 이 세 가지 기업의 2003년부터 2007년 전성기 때의 신규 수주 가격 그리고 수주 잔고를 표시한 도표입니다. 지금 세 기업 모두 그 두 가지 지표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것들이 지금 시점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조선업에 훈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주 잔고도 오르고 또 선가가 상승하니까 또 ASP, 여기서 표시한 ASP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진행을 봤을 때 과거의 초호황기를 그대로 본떠서 다시 이 4, 5년에 걸친 전성기를 재현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사실 저도 이 시기에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이라 모르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이때는 지나가던 강아지도 입에 10,000원짜리를 물고 지나갔다 이런 시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때와 지금이 조금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기술력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계 조선시장 강자였던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이제 2008년부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2010년 후반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간
시간을 겪어냈었죠. 그리고 이제 중국과 또 이제 저가 선박 중심의 이제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또 수익성이 악화가 되면서 뭐 수많은 중소조선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대형 조선화들도 계속 이제 힘든 환경을 이제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로 해상 운임이 급등을 했고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수요가 늘어난 이 LNG 운반선 등으로 이제 신규 선박 발주가 크게 늘어나면서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1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적을 보시면 국내 빅3, 빅5까지 봤을 때 계속 호실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조금 관련 기자재 업체들도 이제 온기가 퍼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의 전망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제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사이클이라서 정말 그때를 더 버금가는 초호황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2003년부터 2007년의 전성기를 그대로 이번에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또 선박을 건조하려면 조선 기자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밸류체인 한번 도표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네, 조선에 들어가는 선실, 데크하우스, 엔진 부품, 조명, 피팅, LNG 본행제 참 다양합니다. 종목도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데 종목이 많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해? 궁금해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옥석 가리기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시장이 가는 말만 가기 때문에 이제 조선 업황 너무 좋지만 이 중에서도 가는 말을 좀 잘 고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네. 오늘은 이제 엔진 쪽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엔진 쪽을 조선 기자재의 꽃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가격을 가장 빠르게 반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를 봤을 때 배가 수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부품들 중에서 가장 비싸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가동을 하는 엔진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에 들어가는 엔진이 대형과 중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 엔진 사업은 이 라이센스를 받아서 조립하는 제조 전문업이 있는데 이제 딱 두 군데 정도만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못 만들고 이렇게 라이센스를 받은 업체들만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조선서가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이 거의 과점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국이 한 6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글로벌 조선 비중이 우리나라 40%니까 그에 반해서 엔진 쪽이 훨씬 더 많은 좀 비중을 차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출 인식이 이제 배가 만들어진 정도에 따라서 인도하기 한 1년 반 전부터 한 15%에서 20%씩 매출이 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선반영을 빠르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네. 지금 많은 종목들 중에서 나는 조금 빠르게 좀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기자재 중에서도 조금 엔진 쪽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엔진, 대형 엔진. 그죠? 그러면 선박에서 엔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높다고 하니까 오늘 들고 오신 공략주도 혹시 엔진 관련일까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엔진 얘기를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조선 기자재 중에서도 이제 지금 가장 흐름이 좋은 하나 엔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한 177.5% 정도 상회를 했고 이제 믹스 개선에 따라서 단가 상승 영향이 이제 26년까지 꾸준하게 상회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서 제품 단가가 이제 구조적으로 좀 상승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엔진 쪽을 볼 때 가장 지금 흐름이 좋은 하나 엔진 좀 조정 중일 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현재까지도 조금 많이 오른 상태여서 목표 주가는 한 15,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화엔진 현재 한 1.67% 상승하고 있네요. 목표가 1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주제 저희 투자의 눈에서 다뤄봤습니다. 선익 시스템, 과 관련한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조선업 이렇게 다뤄봤고 두 가지 토픽주 제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